안녕하세요.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오덕후입니다. 네, 오늘 오픈도어가 크게 상승을 했네요. 네, 계좌가 많이 복구가 됐고요. 이제부터 좀 올라가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좀만 더 버티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식이 분위기가 좋아서 기사 하나가 나왔네요. 어떤 기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 네, 주식이 모두 목요일에 급등한 이유라고 돼 있고요. 오픈도어 주식은 목요일 오후 12시 15분 6.6% 상승했고, 오늘 부동산 부분에서 유일하게 승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 요 업체도 있나봐요. 여기랑 또 아침 거래에서 급등했지만 단서가 있다. 이게 부동산 주식이 거의 다 올랐나봐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부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내용이고,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이 조금 영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올랐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미국 노동부는 소비자 물가지수 5월에 비해 6월에 0.1% 하락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넘어갈게요. 이것이 부동산 주식에 좋은 이유라고 합니다. 부채에 대한 낮은 이자율은 분명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오픈도어에게 더 좋은 소식은 더 낮은 이자율이 주택 구매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존 주택 소유자가 다음 주택에 대한 이자율이 너무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판매하도록 장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픈도어가 다른 주택보다 성과가 좋은 이유를 궁금하다면 바로 이 이유다. 이자율이 어느 정도 낮아진다면, 금리가 좀 낮아진다면 거래량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죠. 이사할 가능성이 좋기 때문에 부동산 산업 자체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오픈도어가 또 역시 올라갈 거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굳이 기사화를 했네요. 별로 이제 큰 기사는 아닌 것 같고요. 딴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의견 오랜만에 한번 가져왔고요. 이건 좀 캡처한 지 좀 오래됐는데, 그 오픈도어 그 익스클루시브에서 새로운 AI 기능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사진에서 개인 물품을 제거를 할 수 있는 툴을 만들었나봐요. 그렇게 싹 없애면 어떤 느낌인가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직 뭐 홈페이지 가서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캡처한 건데 네이버 댓글인데, 지금 사면 평생 물린다고 합니다. 네. 요거 박제시키려고 제가 캡처 한번 해봤고요. 이때 아무래도 비관론이 점점 팽팽하던 요 시기, 좀 저번 주 좀 암울했죠? 잘 견디셨습니다. 네. 또 새로운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심각한 불황에 겪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역사상 최악의 모기지 침체 중 하나다. 199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2000년도 요때
부터 나온 건데 상황이 좋진 않아 보입니다. 네, 딱 봐도 그래프만 봐도 상황이 안 좋아 보여. 아무튼 뭐 대출 시장 이 별로 안 좋다. 모기지 관련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수상 경력이 있는 상징적인 예술가와 뭐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요게 오픈도어 공식 X 계정에서 캡처해 온 거고, 주택 판매자가 중통적인 판매 스트레스를 피하고 삶의 다음 장을 낙관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장려했다. 이분들이 홍보해 주는 건가 봐요. 유명인들하고도 이렇게 조인을 하나 봐요. 변화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고객이 기회의 창을 포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왔다. 삶의 좀 일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앱을 키고 집을 사고 파는 게 낯선 광경이 아닌 미래에 당연한 듯한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회사가 바라는 청사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거 다 알고 있는 요 수치인데요. 뭐 CPI 인플레이션도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9월에 거의 확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것 같아요. 오늘 조만간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의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부동산 주식, 소파이, 이런 금리 관련된 주 자체가 지금 반등을 할 것 같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빅테크가 하락하고 러셀 소형주들 시세가 나스닥 지수 하락 영향 없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금리 인하 때문에 소형주가 좀 올라가고 빅테크가 좀 떨어진 오늘 그런 날이었는데 좀 신기하긴 했어요. 주식을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다 매번 새롭습니다. 오픈도어 및 기타 부동산 회사들은 오늘부터 CPI 결과에 뛰어들고 있다.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선반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9월에 인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반영을 시작하는 느낌이고요. 만약에 9월에 인하를 안 한다면 또 꼬꾸라지겠죠.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틀 전에 이분은 다 샀다라고 합니다. 이런 통찰력이 지금 샀던 주식들 다 이렇게 목록을 보여줬는데 거의 다 올랐네요. 그것도 거의 5%, 평균 한 7% 정도 돼 보이네요. 와, 이걸 맞췄다는 게 더 신기하네. 낮게 나올 줄 알고 있었나봐요. S&P 500은 CPI 보고서가 6월 인플레이션 완화를 보여준 후 기록에 접근했다. 즉 금리 인하가 매우 가까워졌다라고 하고요. 오픈도어, 레드핀 이런 부동산 관련주가 날아갈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레드핀도 엄청 많이 올랐던데 똑같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부동산 관련주라 그런지. 누가 더 많이 올라갈까? 이것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픈도어냐 레드핀이냐 누가 더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진로는 좀 올라가는 폭이 좀 얘네들보다는 좀 더 규모가 있다 보니까 좀 올라가는 폭이 얘네들만큼은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넷배팅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암흑기를 거쳐서 이제 조금 빛을 발해 봅니다. 업스타트도 여기 안에 들어와 있네요. 누군가 오픈도어 구매 버튼을 찾았다. 이제 조금 매수세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대중 심리로 보여지고요. 평소에 글을 남겼던 분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개미들이 달라붙기 시작하는 이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냄새 맡고 오겠죠 이제 다들. 나의 현재 핵심 부동산 주식이라고 합니다. 오픈도어랑 여기 셀프 이런 데도 있나 봐요. 요게 지금 인벤토리가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판매 매물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판매형 활성 주택 재고의 전년 대비 변화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이때부터 조금씩 떨어졌는데 이때가 좀 과열됐다. 이게 지금 공급이 부족했었나 봐요. 이때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때 집이 없었다가 다시 집을 내놓는 이런 상황인데, 생각보다 2024년 6월에 주택을 많이 내놨나 봐요. 판매용으로. 판매자가 많이 내놨는지, 건물이 많이 새 집이 많이 지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또 다른 추세. 2021년, 20년, 22, 23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요 상황이 점점 회복돼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 분이시고요. CPI 결과에 따라 나스닥, 다우, S&P 500 빅테크는 테슬라 제외 다 빠지고 있고, 러셀은 폭등 중이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금리가 높을 때 많은 현금 보유와 캐시플로우가 좋은 빅테크로 돈이 몰리지만, 금리가 낮아지면 조달 비용이 저렴해지므로 중소형주로 유동성이 함께 들어가고, 오늘 러셀이 폭등 중인 이유이기도 하다. 돈이 이쪽으로 이동될 거라는 얘기겠죠. 시장에 풀린 돈은 일정 규모가 있을 텐데, 빅테크의 차익분 갖고 중소형주를 투자하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형주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요거는 다른 의미인데, 역사적으로 패드가 금리 인하를 하면 주식 자체는 좋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시장이 좋지 않고 경제가 좋지 않아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뒤따라왔다라는 내용이고, 지금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함으로써 이제 몇 개월 혹은 몇 년 뒤에 침체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예상을 전혀 못하지만 아직까지는 연착륙으로 보고 있지만, 이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나서는 무조건 침체가 있었고, 금리를 거의 침체가 난 뒤로는 금리가 거의 바닥을 찍었잖아요.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게 만들어줬는데, 오히려 침체가 돼서 금리가 더 떨어지고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게 떨어진다면 이게 오픈도어에게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나쁘게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돈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오픈도어 레드핀. 확실히 근데 거래량은 오픈도어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레드핀보다. 제가 이따가
한번 보면은 제가 거래량이 지금 애프터장에서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오픈도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레드핀 거래량은 780만 주 정도 되고 오픈도어가 2400만 주. 거래량이 확연히 차이가 나죠. 발행 주식을 한번 규모를 좀 비교해 볼까요? 어느 시총이 레드핀이 더 높은가요? 발행 주식이 1억 거의 1억 2천만 주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제가 레드핀에 대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서. 그러면 일단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좀 캡처 양이 좀 많아요. 갑자기 많이 올라와가지고 업스타트와 오픈도어 및 레드핀이 이어집니다. 나는 이 세 가지가 높은 금리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이해하기 위해 지난 2년 반 동안 세 가지 모드를 면밀히 관찰했다. 저랑 비슷한 상황이죠. 예. 어제 다 샀다.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힌데요. 나는 그들이 달릴 것이라고 100% 확신했다. 1, 2배 빠르게 준비하세요. 이 단기로 1, 2배 먹기에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긴 합니다. 참, 주식 잘하는 사람들 보면 신기해요. 낮은 금리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다음과 같다. 이미 소비재의 쇼핑과 지출이 늘어납니다. 부동산, 새 집을 꿈꾸시나요? 요금이 낮아지면 더 쉬워집니다. 주택 건설업자, 저렴한 대출이 건설에 불을 붙입니다. 요게 우리나라도 이게 좀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유틸리티 차입 비용 절감. 지금 어쨌든 오픈도어가 주택 건설업자랑도 조인이 돼 있기 때문에 새 집도 좀 잘 팔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기존 주택도 잘 팔릴 수 있다. 좀 장기적으로는 거래량이 폭발이 된다면 오픈도어에게 좀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바로 나왔는데 6.85까지 떨어졌습니다. 30년 모기지 금리가 벌써 반응이 빨리 와요. 요거는 데이터 도어, 거기서 이제 다시 게임스탑처럼 일어선 그런 느낌이죠. 이제 달릴 준비가 됐다.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됐다라는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이거는 지난밤 시세에서 특히 강했던 부동산 관련 정책금리, 모기지금리 수요의 간단한 구조. 지금 부동산 쪽이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금리랑은 무조건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네요. 저는 그렇게 크게 이게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반응이 좋긴 합니다. 방금 전에 애프터장에서 계속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키움에서만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또 거래가 계속 되면서 2.14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오늘 더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당분간 한 일주 정도는 올라가겠죠. 요거는 주식을 장마감 때 팔았어요. 10만 주랑 60만 주 정도 팔았고, 여기도 10만 주가량 팔았는데, 이게 또 돈이 또 손바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미들이 좀 달라붙기 시작한 것 같고요. 공매도 현황 보면은 7월 10 이틀 전인 것 같습니다. 이때 공매도가 그래도 꾸준히 체결이 되고 있어요. 줄어들질 않습니다. 6월 28일자 기준으로 뭐 미상환 잔고가 8,400만 주 정도 아직 있네요. 더 늘은 상황이에요. 공매도 수량이. 야, 이것도 좀 아이러니합니다. 요게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이게 급격하게 다시 사들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5일 연속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엄청나게 팔고 있다. 하지만 주가가 그렇게 막 크게 바닥을 치면서 내려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것도 손바뀜이라고 봐야 되나요? 매물대가 조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기존 매물대가 엄청 많았다. 1.88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2불대 이상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대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측은 안 되지만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해요. 단기적으로. 숏에 지금 그린라이트가 4개나 켜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단기적으로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주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량도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단타를 쳐도 어느 정도는 먹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X견은 여기까지 봤고요. 지금 데이터 도어가 또 양이 많아서 제가 또 캡처를 해봤습니다. 너무 많아서 필요한 것만 보려고 캡처해봤고요. 7달러에 도달하려면 기술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7달러 주식의 경우 카바나가 현재 받는 평가의 절반만 필요하고 매출 대비 가격 그리고 2배의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거래량이 100억이고 매출 대비 가격이 0.67이면 매출 대비 가격이 뭐 6에서 7달러라고 합니다. 1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 6달러 정도 이거는 뭐 기술적인 평가 없이도 올라갈 수 있는 주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흑자 전환을 했을 때 한 6달러 정도나 7달러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주택 거래량이 50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월가가 이것을 알아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세요. 이게 상황이 더 좋아지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한 7달러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7달러? 아니면 내년 초까지 7달러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수익이고 이 주식은 3달러 이상입니다. 거시경제는 이제 곧 금리 인하를 시사합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 인하 없는 마지막 실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손실이 거의 없고 미래의 수익성을 향한 어떤 궤적이라도 보인다면 그것은 달러 간다라는 의견이고요. 요 얘기도 맞네요.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하지 않고 실적이 지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럼 만약에 다음 분기부터는 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고 나오는 실적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뭐 실적을 더 좋게 만들면서 흑자 전환을 좀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 PPI가 깜짝 하락한다면 엄청난 상승을 볼 수도 있다. 데이터 도어에 따르면 3분기 지침이 긍정적일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의견입니다.
3분기도 좋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2분기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3분기도 좋아질 거다. 당분간 홀딩이 맞는 의견이네요. 네. 연방 금리가 하락하고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서 오픈도어는 2025년에 납품하지 않을 다른 변명이 없다. 시장은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회사를 평가하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2분기 실적이 좋은 지침과 함께 긍정적으로 나오면 연말 전에 6달러 이상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략 한 6달러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6달러 조금 더 안 나온다면 5달러 정도 5에서 7달러 정도는 되겠네요. 이전에 30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이 올해 6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사실 저는 오픈도어가 20, 30 이상으로 거래되던 30달러 요때인 것 같아요. 2, 3년 전에 거래되던 때보다 지금이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추한 부동산 시장의 큰 시험을 통과했다. 저도 이때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회사 상태는 더 좋아지지 않았나. 이때는 어느 정도는 좀 고평가, 좀 주식이 이때 돈이 그냥 밈 주식처럼 좀 몰리지 않았을까. 제대로 가치 평가를 해서 이렇게 올라간 주가는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봐도. 제가 봐도 이때까지는 뭐 가열 현상이 생긴다면 20달러까지는 가능하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태의 밸류에이션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20달러는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금리 인하 수혜 정도 받는다면 한 10달러가 맥시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보다 주식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의 스프레드는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 세바스찬의 의견인데 이게 거의 뭐 정보통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보다 스프레드가 더 낮아졌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스프레드가 더 낮아지니 거래가 전환율이 상승하면서 더 좋아진 상황이고, 사람들이 많이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댓글 한번 볼까요? 댓글 제가 최근 게시물에 올려놨는데 제가 근무하다가 새벽에 회사에서 이제 쉬는 시간에 올리는 그런 캡처인데, 이게 제가 몇 달 전부터 보던 유튜브 채널이에요. 가치투자 101이라는 분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공부를 좀 같이 했고요. 이분이 이제 가치 투자를 좀 오래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치 투자를 이제 처음 해보는 입장에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영상들을 이제 거의 다 봤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를 저처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분의 채널에 가셔서 같이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동영상에 댓글을 캡처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하도 기억이 많이 남아서 캡처를 해봤고요. 밸류에이션은 싼 기업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싸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고, 따라서 정교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 투자자의 생각 자체는, 제가 굳이 이거를 표를 통해서 얘기를 하자면 요렇게 되는 사이클,
다시 이렇게 되어 있는 사이클에 여기서 요 부분에 사가지고 요때 파는 이게 요 갭에 투자하는 게 가치 투자라고 합니다. 그렇고요. 요런 가치 투자 방식이 있고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을 여기쯤에 사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파는 요 턴 어라운드 요 방식도 가치 투자의 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차익을 먹는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이 이 턴 어라운드 방식인데 요 부분에 사서 요쯤에 제가 생각하던 이런 기업의 가치 적정 가치에 도달했을 때 파는 이 방식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요것도 가치 투자의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다 개념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을 되게 좋아라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을 선호한다라고 하고요. 저희는 뭐 대부분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에 뭐 말을 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 뭐 변동폭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엔비디아처럼 가는 주식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이미 뭔가가 일이 나서 이렇게 바닥으로 꼬라박은 이 주식을 사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파는 방식을 해서 큰 돈을 번 것 같은 상황인데 이거를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요. 이게 분명히 가능하다. 저는 경험이 없지만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 이분이 그걸 경험을 해서 거의 10억 이상 돈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뭐 더 중요한 것은 기업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할 때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관론이 팽배한 기업에 투자하여 성공한 경험이 쌓이면 정신력이 강화된다. 지금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이게 맞는 투자 방법, 사람마다 투자 방법이 다 틀리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한 거고 혹시나 내가 샜던 그 지점보다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신력이 필요한 그래서 주식 투자가 솔직히 이분한테는 되게 쉽다라고 했는데 저는 좀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힘든데 이게 만약에 한 번의 경험이 쌓이고 두 번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만한 투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봤던 박여공님의 그런 주식 투자 원칙도 이런 가치 투자에 기반한 건데 이미 떨어진 주식, 이미 시장에 관심 외면을 받지 않는 그런 기업을 사가지고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버셨잖아요. 이게 맞는 방법이다. 이게 올라가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떨어지는 주식을 사야지 돈을 번다. 저는 이제 이런 가치 투자를 공부하면서 이게 오픈도어랑 좀 맞는 것 같아서 이 상황이 가치 투자에 적합한 주식인 것 같아서 골랐는데 이걸로 만약에 성공 경험이 쌓인다면 또 다른 기업을 찾아서 만약에 이게 성공 경험이 된다면 다른 기업까지도 미리 공부를 해서 이런 가치 투자를 하는 게 어느 정도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드가 좀 불어나고 지금처럼 몰빵이 아닌 이제 좀 분산 투자를 하면서 기업들을 좀 탐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픈도어에 너무 몰빵을 해놔가지고 기업도 오픈도어만 알아보고 있는데, 좀 관심 있는 기업, 내가 미리 공부를 해놓는다면 그 기업이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이게 정말 싼 구간인지를 미리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이 가는 기업들을 좀 공부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해볼까 하고, 이 오픈도어처럼 좀 같이 추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관심 있는 중소형주 위주의 그런 기업들을 추적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나중에 결정 나면은 이 오픈도어 채널에서 같이 리뷰를 했으면 좋겠네요. 같이 좀 알아보고 기사도 찾아보고, 다른 기업도 역시 재무제표 이런 것도 같이 확인하고, 그래서 그 기업을 선정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게 좀 저평가가 돼 있는지 먼저 좀 가격적으로 좀 싼 기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눈여겨본 기업 중에는 뭐 리비안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반등을 해서 관심 밖으로 좀 벗어났는데, 뭐 그런 기업을 또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뭐 댓글 간단하게 보면 네,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100불이 되는 날까지 가져갑니다. 빨리 읽어보죠. 네, 참고 인내하는 투자자의 결실은 달고 맛있고 시원하다. 오픈도어는 매우 저평가된 최고의 우량 회사이기에 좀 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20%에서 30% 수익에 만족할 것 같았으면 그렇게 공부하지도 않고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죠. 이 30%는 애진작에 달성을 했고 수익률 130%까지 찍었는데 거기서 만족을 못했죠. 네. 다 토해내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사실은 그때 팔았어야 되는 게 맞긴 한 것 같은데 4, 5년 전에 15불 때 투자하고 코로나 초기에 물타기 해서 현재 평균 약 10불 언저리입니다 라고 하고 계시고요. 돈 있으면 추매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돈이 없다. 최소 3년은 보유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전환점을 도는군요. 금리 인하 예측 확신으로 바뀜에 따라 수급이 몰려올 거고 공매도 수량도 서서히 청산할 것입니다. 그쵸. 이제 조금 주가가 상승하다 보면 달라붙죠. 네, 달라붙기 시작하면 또 예상하지 못할 만큼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제 오픈도어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제 좀 올라가나요? 벌써 6% 맛있습니다. 잘라 먹으면 안 돼. 잘라 먹으면 안 돼. 이게 복리를 좀 누려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자르지만 않으면 될 것 같고 한 길게 1년은 봐야 되지 않나. 이제 시작인 것 같네요. 몇 달 전에 이 정도 금리나 시그널이면 웬만큼 주가 상승이 나오던데 꿈쩍도 안 하네. 요건 1일 전입니다. 네, 어제 새벽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10불 때 진입, 물 타고 대야 바꾸고 또 타고 평단 5불 맞췄더니만 여는 시절 튕기던 마누라 쳐다보는 것 같아 등 돌리고 쳐다도 안 본다고 합니다. 오늘 받겠는데요. 네, 올라가는 거 보고 오랜만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사가 뜨면 거래량도 터지는 날이 있겠죠. 오랜만에 오픈도어 소식 감사드립니다. 거래량이 떴습니다. 터졌어요. 여기까지 봤고요.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졌는데 스킵 해가면서 보시거나
2배속으로 빠르게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뭐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고, 뭐 또 기사가 또 나오면은 또 한번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